안녕하세요, 선발대원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캠프 인디오라는 캠핑장으로 왔습니다. 근데 잔디밭 장난 아니죠. 요 며칠 계속 엄청 춥다가 오늘 또 날씨까지 끝내줍니다. 근데 이 잔디밭 캠핑장이 항상 다 좋은데 이렇게 짐을 좀 수레로 날라야 되는 곳들이 많아요. 잔디 보호 때문에.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. 근데 날씨 좋으니까 괜찮습니다. 운동도 좀 되고. 여러분, 오늘은 따뜻한 텐트 안 구성하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캠핑해 보려고 해요. 근데 뭐 난로를 페니터가 더 좋습니다, 또는 뭐 등유 난로가 더 좋습니다,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텐트 안을 어떻게 하면 따스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어떤 용품을 사면 더 좋지라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더 근본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텐트 꾸미는 방법들 싹싹 모아왔으니까 같이 캠핑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흔치 않은 멋진 텐트 가지고 왔거든요. 이 텐트도 치면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이 텐트가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좋아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텐트였는데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좀 쓰면서 느껴보면서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해볼게요. 야, 텐트가 엄청 큰데 혼자 설치하기에 부담이 간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와, 엄청 빵빵하죠. 지금 팩을 하나도 안 박은 상태인데 이런 어떤 각이 나옵니다. 어메니티 돔도 그렇고 요즘 스노우피크에서 새로 나온 텐트들의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색상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 텐트가 정말 독특하고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텐트에 면 플라이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약간 지금 좀 찜찜하고 불안한 건 이걸 혼자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. 돼야 될 텐데. 조금 걱정했는데 뭐 혼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. 오, 다행이다. 와, 이 면 플라이를 결합해 놓으니까 포스가 엄청나요. 뭔가 엄청 육중한 게 땅을 꽉 부여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근데 보통은 텐트를 면으로 하고 플라이를 면이 아닌 다른 소재들로 하잖아요. 이 텐트가 플라이를 면으로 텐트를 폴리로 한 이유는 바로 이 화목난로 때문입니다. 이렇게 화목난로를 설치하고 나면 플라이가 면이기 때문에 불똥으로 텐트가 빵꾸 날 염려가 좀 덜하고, 화목난로 쓰지 않을 때는 면 플라이를 제거하고 가벼운 텐트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이 텐트 최고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. 이제 텐트 구경은 이 정도 하고 나머지 설치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했습니다. 지금은 그래 날씨가 괜찮지만 이따가 밤에 꽤 추워질 것 같거든요. 얼른 밖에서 좀 살짝 놀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캠핑 해볼게요. 기대된다, 화목난로. 여러분, 겨울 캠핑의 따뜻한 텐트의 구성은 전부 다 이 세 가지에서 출발합니다. 전도, 대류, 복사.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열 전달의 세 가지 법칙인데 이 법칙에서 전부 다 파생이 됩니다.
어떤 텐트의 구조가 좀 더 따뜻한지, 난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, 환기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. 근데 여러분들께서 괜히 골치 아프게 이 법칙들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요 포인트들만 딱딱 짚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. 와, 이제 좀 슬슬 추워집니다. 오, 큰일 날 뻔했다. 와, 이 난로 불보기창 높이하고 이 각도가 환상적이네. 야, 와. 여러분, 따뜻한 텐트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, 텐트 안에 습도를 잡으셔야 됩니다. 이 습기는 공기 대비 열 전도율이 25배나 돼요. 텐트 안에 습도가 높으면 이 텐트 벽에 결로가 훨씬 더 쉽게 생기겠죠. 이렇게 생긴 결로는 텐트 밖에 차가운 온도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추운 겨울날 따뜻한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습도를 잡아야 되는데, 이 습도를 잡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환기입니다. 저희가 추운 겨울날 캠핑을 가서 난로를 피우면 추우니까 텐트를 점점 더 꽁꽁 싸매기 마련이잖아요.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저희 텐트 안을 더 춥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. 이 습기를 최대한으로 막는 환기 방법은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, 먼저 이 습기에 가장 좋은 텐트의 구조를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스노우피크의 메락 텐트를 예로 들어보면 이 텐트도 겨울에 습기를 잡는데 굉장히 좋은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. 우선 이 텐트는 완전한 더블월 구조예요. 이런 더블월 구조의 텐트는 텐트 안에 습기가 많다 하더라도 결로를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, 이 텐트는 텐트의 스킨이 바닥으로부터 점점점 올라가서 텐트의 천장 중에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.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잖아요. 이런 구조는 환기를 시킬 때 밑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텐트 안에 습도를 쭉 빨아 먹으면서 점점점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맨 꼭지점에 있는 벤틸레이션으로 습도를 다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죠.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원리가 가장 잘 실현되는 텐트가 어떤 건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? 바로 TP 텐트입니다. 그래서 겨울 하면 저희가 바로 떠오르는 대표 텐트의 구조가 TP 텐트였던 거죠. TP 텐트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한 이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텐트의 벽이 경사져야 되고, 벽이 위에 꼭지점에서 만나야 되고, 그 꼭지점에 벤틸레이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우리 많이들 사용하는 리빙쉘, 터널형 텐트들 있잖아요. 이 텐트들은 겨울에 습도 관리에 엄청 취약한 텐트들인 거죠. 왜냐하면 벽이 위로 가서 꼭지점에서 모이는데 꼭지점이 엄청 넓고, 그리고 그 꼭지점에 벤틸레이션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고구마 다 되지 않았을까요? 와, 냄새 죽인다. 아, 이 냄새 전달이 안 되는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. 오, 고구마 한 개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요. 오, 제가 오늘은 술국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먹어보니까 이 순대 개수가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따로 또 챙겨왔습니다. 자, 한잔 하시죠. 여러분, 이 겨울철 따뜻한 텐트 구성의 두 번째는 난로의 위치와 환기의 위치입니다. 페니터를 제외한 등유난로, 화목난로들은
아까 말씀드린 열 전달 법칙 중에 복사와 대류를 활용합니다. 이 화목난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화목난로를 틀어 놓으시면 이 화목난로의 공기가 데펴지죠. 데펴진 공기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. 지붕으로 올라가서 스킨을 만나서 좌우로 쫙 퍼져요. 퍼지면서 점점 차갑게 식습니다.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다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죠. 그러면 이 화목난로는 다시 그 차가운 공기를 데펴서 올려보내요. 이렇게 이 등유난로와 화목난로는 직접적으로 바람을 쏘진 않지만 공기를 데핌으로써 이 텐트 안에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난로로부터 직접적으로 열이 나오는 복사 방식도 활용합니다. 그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등유난로 또는 화목난로의 위치는 텐트의 한 가운데가 가장 좋아요. 그리고 이 등유난로와 화목난로를 사용할 때는 이 열이 이렇게 순환되는,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런 대류와 복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 난로 주변에 무언가 가로막는 물체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럼 이너 텐트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겨울에 이너 텐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난로의 대류와 복사를 전부 다 방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너 텐트를 사용할 때는 이너 텐트의 문을 다 열어놓고 사용하셔야 돼요. 겨울에는 벌레가 없기 때문에 이너 텐트의 문을 열고 주무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, 이너 텐트를 사용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나마 더블월 또는 트리플월을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중간에 공기층이 마치 우리 그 패딩처럼 그렇게 단열재 역할을 해서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좋다. 그리고 이제 이 페니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페니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환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텐트의 구조 이야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텐트 환기의 핵심은 밑에서 들어와서 위로 나간다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밑에서 들어와서 텐트를 가장 넓게 훑고 대각선 위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텐트를 예로 들면 이런 곳이죠.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자리 하단, 그리고 저 반대쪽 가장자리 하단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평균 습도를 낮춰주면서 이 난로와 만나서 공기가 뜨거워지고 위로 올라가서 배기로 빠지는 겁니다. 그러면 얼마나 환기를 시켜줘야 되냐는 사실은 텐트마다 다 다르고 날씨마다 다 달라서 제가 딱 정해드릴 수는 없고, 캠핑을 몇 번 해보시면서 최적의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등유난로와 화목난로를 쓸 때는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 되는데, 이 페니터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이 페니터는 보통 뒷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뜨거운 공기를 내보냅니다. 그래서 이 페니터의 뒷면에 환기를 위한 흡입구를 두게 되면 계속 이 페니터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페니터를 쓰실 때는 페니터 뒷면보다는 페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 맞은편 하단에 환기를 위한 흡입구를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페니터의 위치는 너무 벽에 바짝 붙지 않게, 그리고 페니터의 바람이 텐트 벽에 맞지 않게 긴 쪽으로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텐트의 긴 쪽에 한쪽 벽면에 설치를 해놨습니다. 와, 저는 노지도 너무 좋아하지만 캠핑장 이런 공간 있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실래요? 항상 이 시간대 좀 심심한데 이렇게 좀 미니샵이 있으면 커피도 한 잔 사 먹고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의자 좀 괜찮다. 이거 어디 거지? 아웃도어 박스? 이 의자 좀 커밋 대비 좀 단단하면 괜찮은데요? 이거 장비충은 뭐 이런 데서도 발동이 되네. 저는 노지도 엄청 좋아하지만 캠핑장에 약간 이런 공간이 있으면 뭔가 좀 리조트 여행 온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또 색다르고 좋더라고요.
전부터 이 캠핑장 알고는 있었는데 안 오고 있던 게 이 술에 끄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그래서 안 오고 있었거든요. 좋습니다. 좋아. 아직 저에게는 겨울철 따뜻한 텐트를 만들기 위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남아 있거든요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캠핑을 하고 내일 아침에 마저 일어나서 그 한 가지 포인트 딱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좋다. 내일 이야기할 이 포인트 때문에 오늘처럼 이 잔디밭 캠핑장이 정말 좀 겨울에 따뜻하고 좋아요. 좋다. 거기다 페니터까지 가져왔으니까 뭐 오늘 말 다 했죠. 여러분,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시 40분입니다. 바닥을 이렇게 쓱 문질해보면 손이 엄청 축축해요. 그리고 보시면 물건들 위에 이슬 얼은 거 엄청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 완벽한 난방과 환기를 시킨 제 텐트 안을 보시면 텐트의 루프 쪽이거든요. 결로 하나도 없이 완전히 뽀송뽀송하고, 이런 아래쪽이 원래 결로가 엄청 잘 생기잖아요. 한 여기까지는 결로가 없고 땅에서 한 2cm, 3cm 되는 부분까지만 결로가 있습니다. 여기는 조금 있네요. 물론 제가 오늘 사용한 이 텐트가 더블월 중에서도 사실 최강 성능급의 더블월이긴 하거든요. 그렇긴 하지만 오늘같이 결로가 잘 생길 수 있는 날 하나도 없다는 건 환기 덕분입니다. 제가 이 캠핑장에 오신 다른 분들의 소중한 텐트를 빗대 얘기하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텐트 보이시죠? 여기 텐트는 미니멀럭스의 아고라 또는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작은 사이즈의 텐트인 것 같은데, 보시면 결로가 한눈에 보기에도 조금 있어 보이죠. 전날 텐트를 아무리 빤빤하게 잘 쳐놨다 하더라도 결로가 생기면 저렇게 텐트 스킨이 울게 마련이거든요. 근데 여기 힐레베르그 아틀라스에는 아침까지도 스킨이 빤빤한 걸 보면 결로가 많이 없어 보여요. 난방과 환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힐레베르그 아틀라스는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텐트 안 습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자, 이제 커피 타고 겨울철 따뜻한 텐트를 구성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. 투명 유리컵을 안 가져와 버렸네. 여러분, 겨울철 따뜻한 텐트 만들기 마지막은 이 바닥 관리입니다. 이 바닥은 이 텐트의 스킨만큼이나 텐트 안에 열을 뺏어가는 주범이거든요. 거기다가 이 바닥 때문에 이 바닥 바로 위에 이 공기들이 차가워지는 거는 어제 설명드린 난로들의 대류를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이기도 해요.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바닥을 잘 관리해 주시면 따뜻한 텐트 만드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, 저희가 장박이 아닌 이상 매번 캠핑 갈 때마다 바닥에 어떤 공사급의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대안으로 간단하게 그라운드 시트, 얇은 그라운드 시트를 한 장 까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공기는 열 전달을 효율적으로 막아주는 단열재거든요.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면 바닥과 시트 사이에 공간이 크지 않더라도 얇은 공기층이 생기게 되죠. 그 점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한 단계 막아주고, 그리고 이 난로의 대류 현상을 훨씬 크게 도와주기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 그 얇은 천 하나 까는 거지만 깔아보시면 진짜 텐트 안에 따뜻함이 달라진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저처럼 야전 침대가 아닌 이너 텐트의 바닥에서 주무신다면 이 이너 텐트에 까는 매트는 꼭 알벨류가 7 이상 정도, 뭐 꼭 7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 되는 매트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. 제 주변에 캠핑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알벨류 높은 매트만 까는 거를 그게 과연 따뜻할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, 이 매트의 알벨류는 이 침낭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. 좋은 침낭이나 패딩은 열을 막 전기로 만들진 않아도 내 체온을 가지고 체온을 유지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잖아요. 이 매트의 알벨류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,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무리 추운 뭐 영하 20도든 30도든 난로를 안 틀고 자도 높은 알벨류의 매트에서 자면 등이 하나도 시렵지 않은, 심지어 조금 살짝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. 여러분,
이렇게 어제 오늘 해서 겨울철 따뜻한 텐트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 한번 알아봤는데, 이 방법들을 십시일반 잘 조합하면 겨울철 난방 캠핑 용품도 비싸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무동력 팬 하나에 한 5, 60만 원씩 하죠.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까는 것만으로도 이 무동력 팬 하나를 대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몇 번의 캠핑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텐트에서 최적의 환기 조건을 찾아낸다면 겨울철에 정말 쓰기 좋은 텐트를 한 동 새로 사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.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들을 새로 구입해서 써보는 것도 캠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에 하나지만, 이렇게 내가 가진 장비를 상황에 맞게 최적화해서 쓰는 어떤 그런 것도 캠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캠핑하기에 좋은 환경은 고통을 수반합니다. 스노우피크는 참 이 A형 폴대를 좋아해요. 그죠? 자, 이렇게 오늘 캠핑 마무리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제 영상의 제목처럼 장비는 거둘 뿐입니다.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장비들을 조합해서, 그리고 텐트를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들을 조합해서 따뜻한 겨울 캠핑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It's an easy mistake.